끝내자고요. 동업이든 뭐든 이제 더는 같이 못하겠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회의실 공기가 딱 멈췄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지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앞에서 누군가의 문이 닫히는 걸 보고도 그냥 서 있었어요. 문득 그가 떠올랐어요. 편의점 앞 초코파이 하나로 웃던 그녀의 얼굴. 그 순간의 따뜻함이 이렇게 차갑게 돌아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지은호는 자신이 말한 말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뇌었어요. 끝내자고 했던 말, 너무 쉽게 꺼낸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생각을 지웠죠. 이지혁이 고백했던 그 밤 이후로 일은 늘 삐걱거렸거든요. 회의는 감정으로 새고 감정은 일로 번졌어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계속되면 결국 둘 다 무너질 거라는 걸. 그래서 끊기로 한 거예요. 누가 먼저든 누가 더 아프든. 박성재는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네. 난 좀 알고 있었어. 그는 여전히 지은호를 향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는지도 모를 만큼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이지혁, 넌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그 말이 속에서 맴돌았지만 그는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회사로 돌아와 계약서 위에 빨간 줄을 그었죠. 은호이즘 공동 프로젝트 협업 철회. 며칠 후 이지혁은 회사에서 홀로 설계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얀 도면 위엔 은호의 손글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 공간은 사람의 온도를 담는 곳.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 읽다가 그는 웃었어요. 사람의 온도라 근데 넌 왜 나한텐 이렇게 차가웠을까? 그 웃음은 금세 지워졌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 이상철이 방문했거든요. 요즘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이지혁은 웃으면서 일이 좀 꼬였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이상철은 오래된 감으로 아들의 얼굴에 씁쓸한 흔적을 읽었어요. 그 친구 때문이냐? 지은호 씨. 이지혁은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해? 부모 눈엔 다 보여. 내가 사람한테 마음 쏟을 때 어떤 얼굴인지 난 안다. 그 말에 이지혁은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의 어머니 김다정은 옆에서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죠. 사람 일은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지혁아, 내가 진심이라면 포기하는 게 제일 비겁한 거야. 그 말이 이지혁의 귓가를 오래 맴돌았어요. 다음 날 그는 결국 지은호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새 프로젝트 준비로 분주했어요. 그는 문턱에서 잠깐 멈췄다가 이거 내가 맡았던 프로젝트잖아. 나한텐 안 말해주고. 지은호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 길 가는 거예요. 대표님은 대표님 일하시고 전 제 일할게요.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천천히 다가가 말했어요. 끝내자고 했지 버리자고는 안 했잖아요. 지은호가 처음으로 시선을 들었어요. 버린 적 없어요.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순간 공기 사이로 오래된 감정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지은호의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고 이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만둘 생각 없어요. 일이든 마음이든 둘 다. 그날 밤 지은호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정순이가 식탁에 밥을 차리며 말했죠. 회사 일로 또 속상했지? 그 지혁이라는 사람 때문이지. 지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꼬였어요. 정순이는 딸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은호야, 내 아버지 실패했을 때도 난 그렇게 일을 붙잡고 있진 않았어. 그게 사람 마음을 더 힘들게 하거든. 그 말에 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저는요, 이번만큼은 놓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는 무언가 결심이 묻어 있었죠. 며칠 뒤 회사 전체 프레젠테이션이 열렸습니다.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 자리였죠. 모두가 놀랐어요. 취소됐던 은호이즘 X 이지혁 건축 명패가 다시 걸려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둘이 다시 하는 거야?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지은호가 먼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이 공간은 끝난 관계들의 흔적을 기록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짧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이지혁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그 끝과 시작의 경계입니다. 지은호 실장이 만든 공간 속에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 그 공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청중석은 조용했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걸 왜 다시 붙였어요? 공동 명패. 이지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끝내자고 한 사람은 은호 씨였는데 마무리는 나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은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또 마음대로네요. 그건 나쁜 습관이죠. 근데 이번엔 버릇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날 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넌 참 일로 싸우다 감정으로 끝내는 재주가 있더라. 성재야, 나도 알아. 근데 이번엔 좀 달라. 은호를 붙잡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붙잡는 게 아니라 기다려볼 거야.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랑했던 여자를 위해 이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지은호는 새로운 계약서 앞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은호이즘 단독 브랜드 런칭 제안서. 그때 문이 열렸고 조용히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요. 결국 혼자서도 해냈네요. 지은호는 미소 지었어요. 덕분에요. 아니요. 그건 본인 실력이에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나 그날 이후로 생각했어요. 버린 게 아니라 지켜야 했던 거였구나. 지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펜으로 계약서 마지막 줄에 서명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각자 길이네요. 이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일하는 거니까요. 며칠 후 새 전시 공간 오픈식 날. 지은호가 전시장을 돌며 마지막 체크를 하고 있을 때 조옥래 할머니와 김장수 할아버지가 들러왔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디자이너가 됐구나. 고생 많았다, 은호야. 지은호는 웃으며 인사했죠.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은호 실장. 돌아보니 이지혁이 서 있었어요. 꽃다발 한 다발을 들고. 끝내자고 했던 말, 오늘부로 무효예요. 지은호는 놀란 듯 웃었어요. 또 마음대로네요? 이지혁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엔 동업이 아니라 인생 파트너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 말에 잠시 공기가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이번엔 계약서 말고 손으로 하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전시장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불이 켜졌어요. 끝이라고 믿었던 관계의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들어앉은 거였죠.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끝내자고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 말은 누구보다 오래 지역의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전시장 오픈식이 끝나고 불이 꺼졌을 때 그 어둠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 박성재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꽃다발을 든 지역과 손을 맞잡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죠. 눈앞의 장면이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순간 자신이 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성재는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북부 재생지구 복합타운 설계 제안, 우리가 선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한 간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본부장님, 그건 은호이즘에서 제안했던 기획안 아닙니까?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제안서는 기업 주도로 가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개인 프로젝트로는 투자 못 받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요. 감정에 휘둘리는 개인, 그건 곧 이지혁과 지은호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지은호는 뉴스 속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박성재 본부장, 북부 재생지구 프로젝트 추진 공식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 프로젝트는 원래 그녀와 지혁이 함께 논의하던 아이디어였으니까요. 이걸 이렇게 뺏어가네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닫으려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인은 이지혁이었습니다. 은호 씨, 기사 봤죠? 박성재가 먼저 치고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낮지만 긴장이 묻어 있었죠. 내가 확인해 볼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날 밤 지은호는 회사 서류 더미 속에서 이전 제안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지혁의 서명이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공동개발 합의서 초안이 인쇄되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합의서가 정식 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때 문자가 도착했어요. 지은호 실장, 내일 오전 10시 본부장실에서 뵙죠. 박성재.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사람 진짜 정면 승부를 택했네. 다음 날 본부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박성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요즘 잘 지내요? 전 시장 잘 봤어요. 축하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근데 하나만 묻죠. 왜 제안서를 내 승인 없이 언론에 흘렸어요? 지은호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만든 아이디어였잖아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성재는 웃었어요. 은호 씨,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계약서 없으면 공헌도는 말뿐이에요. 지은호의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그래서요, 이걸 전부 당신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죠. 대신 조건 있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이번 프로젝트 나랑 같이 하죠. 이지영 말고.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당신 방식이에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업자 빼앗기. 성재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은호 씨, 난 싸움이 싫어요. 결과가 좋아야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지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감정으로 일 안 해요. 하지만 최소한 정의는 지켜요.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그건 당신이 몰랐던 나의 방식이에요. 그날 오후 이지혁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성재가 뭐래요? 같이 하자네요. 대신 당신은 빼라고. 지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역시. 그 사람은 사업가지. 근데 나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왜요? 당연하죠. 우린 아직 같이 해야 할 일 남았잖아요. 그 말에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둘 다 웃었어요. 잠시라도 전처럼 편안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언론에서 또 다른 기사가 터졌거든요. 이지혁 건축 내부 서류 유출 의혹. 이지혁의 회사가 박성재 쪽 프로젝트 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였어요. 지은호는 기사를 보고 바로 전화했어요. 대표님, 이거 누가 흘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누가 짠판이에요? 성재요? 확실하진 않지만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요. 그날 밤 지은호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가 박성재의 문자를 받았어요. 나 당신을 공격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지혁이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위험한 건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계산이에요. 다음 날 새벽 지은호는 회사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를 봤어요. 그건 다름 아닌 지혁이었어요. 그는 새벽 내내 사무실에 있었던 모양이었죠.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이거 봐요. 그는 한 장의 메일을 보여줬어요. 이게 뭔데요? 성재 쪽 직원이 보낸 내부 통보예요. 성재가 유출기사 조작한 정황 전부 있습니다. 증거예요? 네. 익명으로 왔는데 본부 내부자예요. 둘은 즉시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익명 제보자가 박성재의 의붓 여동생 박영나였던 거예요. 영나는 조용히 사무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변했어요.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즘엔 무너질 것 같아요. 지은호가 물었어요. 그럼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혁 선배한테 고마워서요. 예전에 저 위험할 때 도와줬잖아요. 영나는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이건 말해두고 싶었어요. 오빠가 최근 이상철 선생님 회사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네. 그분이 재직했던 공공건설위원회 쪽 프로젝트, 그걸 재조사 중이래요. 무슨 의혹으로? 그 순간 지혁의 안색이 확 변했어요.
그건 아버지 명예랑도 관련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아야 돼요. 영나가 손을 떨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복수 아니에요. 오빠는 이제 돈이 아니라 증오로 움직여요. 며칠 후 실제로 이상철이 근무했던 전직 공공기관의 과거 회계 기록이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퇴직 공무원 이상철, 특정 건축사와 부적절 거래 의혹. 이건 완전히 조작된 기사였죠. 지역은 밤새 컴퓨터 앞에서 분노에 떨었어요. 김다정은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세상이 그걸 모르니까 내가 증명할 거예요. 그날 지역은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전 박성재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만해. 너 이러다 진짜 끝장나. 누가 끝나든 상관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요. 그게 내 아버지를 위한 길이야? 지역은 잠시 멈췄지만 곧 단호히 말했어요. 아버지 명예를 지키는 게 내 길이에요. 명예로 사람 못 살려. 성재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난 너 같은 놈들이 제일 싫어. 정의 뒤에 감정 숨기는 놈들. 그 말에 지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정의 앞에 욕심 숨기잖아. 그렇게 둘은 등을 돌렸어요.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긴장으로 가득했죠.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지역 대표 부친 비리 의혹 인정합니까? 박성재 본부장과의 갈등 사실입니까? 지역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 모든 의혹은 조작입니다. 저희는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내일 오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하지만 제가 오늘 밝히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진실보다 무서운 건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힘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그녀는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증거예요. 박성재 본부장 직접 메일 보낸 기록이에요. 순간 카메라들이 터졌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성재의 이름이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 불을 껐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는 술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난 잘못한 걸까 아니면 진심이 늦은 걸까? 한참 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휴대폰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경찰은 단순 잠적이라고 했지만 지은호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재는 그렇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역은 회사 로비에서 경찰을 마주하며 말했어요. 그 사람 나한테 복수하려던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던 건 아닐까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보내는 사람란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끝내자고 했던 그날 진짜 끝난 건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었어. 그 글씨는 박성재의 필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박성재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경찰은 단순 잠적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죠. 특히 박영란은 하루하루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빠의 방을 열어보던 그날 서랍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지은호에게 전해줘. 그리고 내 선택을 이해하지 않아도 돼. 영란은 그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남기고 간 거야, 오빠.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장의 문서가 있었어요. 하나는 북부 재생지구 프로젝트 기밀 합의서, 또 하나는 비공식 지분 계약서. 계약서에는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이지역 건축 은호이즘 박성재. 그런데 서명란 한쪽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이상철. 영란은 놀라 손을 떨었어요. 이상철? 지역 선배 아버지 이름이 왜 여기에? 그때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영란은 급히 문서를 숨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거 뭐예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빠 방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건 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건넸어요. 지은호가 천천히 문서를 펼쳤고 곧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계약서에는 10년 전 공공건설위원회 시절에 이상철이 이지역 건축의 초창기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비공식 승인 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항은 지금 논란이 된 재생지구 입찰권의 기초가 되는 서류였죠. 이 말은 결국 지역 대표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영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걸 캐내려 한 거예요. 비리를 폭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서류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당신들을 망칠 수 있으니까. 지은호의 손이 떨렸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죠.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문서를 손에 쥔 채 이지역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에서 이지역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무슨 일이에요? 이거 봐요. 그녀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지역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꾸민 일이에요. 누군가가? 누가요? 성재가 아니라 성재 뒤에 있던 사람. 지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진석.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마저 멈춘 듯 했어요. 지은호가 물었죠. 박진석 회장님요? 성재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가 위원회에 있을 때 그 회사의 하청업체로 들어온 게 박진석 회장의 전신 기업이었어요. 그때부터 연결돼 있었어요. 그럼 이 계약서는 함정이에요. 내 아버지를 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이건 법정에 가야 해요. 하지만 지은호는 그를 붙잡았어요. 그럼 당신 아버지가 세상에서 공격받게 돼요. 진실이든 조작이든 언론은 그걸 가려주지 않아요. 그럼 그냥 묵인하라고요? 난 당신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은호 씨, 난 이번엔 물러서지 않아요. 다음 날 이상철은 신문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다정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세상은 변했어요. 우리 아들까지 다칠 거예요. 이상철은 조용히 웃었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진실이 아니라 아이들이야.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소. 이 소식이 퍼지자 언론은 일제히 이상철 단독 인터뷰 예고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지역은 그 인터뷰를 막으려 달려갔어요. 아버지, 왜요? 왜 그런 선택을 하세요? 지역아, 내가 싸우면 더 크게 번져. 난 괜찮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아버진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다 용서받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지역은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술에 취해 무너졌어요. 그때 지은호가 찾아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제 진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도 나 믿잖아요. 지역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요? 당신도 나한테서 도망칠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눈이 젖었어요. 나 도망 안 가요. 이번엔 끝까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호이즘 사무실이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신고인은 익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부에서 흘린 정보였어요. 담당 직원이 말했죠. 실장님, 이건 내부 자료에서만 볼 수 있는 서류예요.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쳤어요. 이지환. 이 지역의 동생이자 최근 박영나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던 그녀는 즉시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죠. 누나, 진실이 항상 선은 아니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은호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지환은 이미 어떤 일에 휘말린 거예요. 한편 박영란은 오빠의 남겨진 노트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빠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지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주차장 CCTV에 찍혔어. 영란은 손을 떨며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박성재가 누군가에게 서류를 건네는 장면이 있었고 그 상대는 분명 이지환이었어요.
그럼 오빠가 사라진 건 모든 퍼즐이 엉켜버렸어요. 영란은 지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날 오빠가 이지환 씨랑 만났어요. 뭔가 건넸어요. 뭐리요? 아마 계약서 그리고 진짜 증거. 그럼 지금 그걸 가진 건 이지환이에요. 그날 밤 지은호와 이지혁은 각자 다른 길로 뛰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환을 찾기 위해 여수로, 이지혁은 박진석의 본사로 향했죠. 각자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여수 바닷가 근처 오래된 창고, 그곳에서 지은호는 이지환을 찾았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왔네요. 이제 다 말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누나, 난 오빠를 지키려 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걸 죄라고 하네요. 지킨다고요? 사람 하나를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날 오빠가 내게 말했어요. 이제 진실을 넘겨라. 너라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오빠가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누나, 이건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에는 진실의 주체는 언제나 선택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적혀 있었죠. 지은호가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는 두 번째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명란이 달랐어요. 박성재, 박진석. 그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 모든 싸움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자 싸움이었던 거예요. 한쪽은 욕망으로, 한쪽은 복수로. 그리고 그 사이에 그녀와 지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각 서울에선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혁이 박진석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은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엔 낡은 명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같은 꿈을 꿨다.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그 아래엔 짧은 문장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이겼다. 지혁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이상하게 아무런 승리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찾았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프죠? 아마 우리가 잃은 게 많아서겠죠. 그럼 이젠 어떻게 해야 하죠? 몰라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말아요. 그날 새벽 둘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엔 비가 내렸고 거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며칠이 흘렀지만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언론은 여전히 이상철의 이름을 입에 올렸고 인터넷엔 비리 가족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떠돌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어요. 진짜 비리는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걸. 박성재의 계약서, 그리고 그 위에 찍힌 박진석의 서명은 검찰로 넘어갔고 박진석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냈다. 내 아들이라도 막지 못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갈랐습니다. 하지만 박성재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경찰은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지은호는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 그런 선택 안 해요. 그녀의 확신은 이상할 만큼 단단했죠. 그날 밤 이지혁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았네요. 뭐가요? 용서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아팠습니다. 난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믿어야 했는데 세상보다 먼저 의심했어요. 지은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믿음은 깨져도 다시 쌓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고 가족이에요. 그 말에 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나 아버지한테 가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버지 이상철을 찾아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웃었어요. 너 올 줄 알았다. 아버지 다 알고 있어. 내가 한 선택, 그리고 내가 버티던 시간. 이상철은 조용히 신문을 접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실수하지 않으면 배우질 못해. 넌 실수했지만 그걸 숨기지 않았잖아. 그게 아버지한테는 제일 자랑스러워. 지혁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졌어요. 죄송해요.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괜찮아.
아버지라는 자리는 그런 아픔까지 감당하는 자리니까. 그 말은 오래 남았어요. 그날 이후 지역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은호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박성재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박영나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손에 USB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오빠가 남긴 거예요. CCTV보다 더 확실한 기록이에요.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떴습니다. 바닷가 창고 그리고 박성재가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만약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선택한 이유를 알 거야. 진실은 언제나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난 누군가를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영상이 끝나자 영란은 울고 있었어요. 오빠는 마지막까지 그냥 누나를 그리고 지역 선배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지은호는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게 뒤늦게 이해되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지역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지역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성재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네요. 그래요. 그 사람은 악인이 아니었어요. 단지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더 아프네요. 저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리턴레이 마이너스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재생사업은 사람의 관계, 상처, 그리고 회복을 주제로 했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디자인 대신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죠. 개관식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역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두 돌아오고 있습니다. 상처로부터 오해로부터 그리고 서로에게로. 그 말에 지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한 전시장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벽을 타고 흘렀고 공간 안엔 은은한 조명이 비쳤어요. 은호 씨. 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요? 잊을 수 있겠어요? 그땐 내가 선 넘는 선배였죠. 지금은요? 이젠 그냥 같이 선을 지우는 사람.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그 선이 이제 우리 둘 사이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이미 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역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호 씨, 이제 끝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끝이요?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말에 지역이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을 1일로 하죠. 그건 또 뭐예요? 인생 파트너 1일. 또 계약하자는 거예요? 이번엔 계약서 말고 약속으로.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는 순간 전시장 밖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마치 누군가의 응답처럼. 멀리서 박영나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가 섞여 있었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이제 됐죠? 바람이 살짝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박성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어요. 지키고 싶었던 건 결국 사랑이었어.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상철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김다정은 남편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이젠 아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 평생 걱정이야. 그래도 이번엔 좋은 걱정이죠. 그들이 웃었고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어요. 한편 여수의 오래된 창고 근처에선 경찰이 수색을 계속했지만 박성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단지 바닷가 돌무더기 사이에서 작은 열쇠고리 하나만 발견됐죠. A, O, and J, H 새겨진 약자. 누가 봐도 지은호와 이 지역의 이름이었어요. 마치 성재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응원하고 있었다는 듯이. 멀리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빛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로 걸어갔어요. 지은호는 새 사무실의 문을 열며 속삭였어요. 이젠 진짜 나답게 살래요.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 나도 방금 했는데. 어디서요? 여기 마음속에서. 둘은 웃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날들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들이. 상처가 흉터로 남기 전에 손을 잡는 용기, 오해가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지은호와 이지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